1장. 오늘은 이 순서로 갑니다. 하나, 지금 뭘 들고 있는지. 둘, 이번에 뭘 사고 팔았는지. 셋,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넷, 그럼 앞으로 뭘 할 건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총 자산 5,832만 4천원. 이틀 전보다 144만 5천원 늘었습니다.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1,100만원 마이너스 16.63%예요. 그리고 오늘의 한 줄 결론. 8월 19일 매도는 잘한 매매였습니다. 실현손익 플러스 16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바로 메타 매수로 나가면서 현금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3.8%. 그래서 다음 행동의 1순위는 뭘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되찾는 겁니다. 2장. 지금 내 계좌 국내. 먼저 지금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전부 8월 20일 종가 기준이에요. 국내는 13종목입니다. 많이 물린 순서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32.81%, 두산로보틱스 마이너스 32.01%,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29.89%, 현대차 마이너스 28.95%,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26.63%,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4.98%입니다. 플러스는 두 개뿐이에요. HL만두 플러스 5.76%, KODX 코스피백 플러스 0.76%, 국내 소개가 평가 3,466만원, 손익 마이너스 791만원, 마이너스 18.58%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수비수는 KODX 코스피백 하나뿐이에요. 이건 뒤에서 문제로 다시 나옵니다. 아래 박스 보시면 이틀간 국내 주식이 116만 6천원 3.48% 늘었어요. 대부분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소각 발표 효과입니다. 3장. 지금 내 계좌 해외와 ISA. 미국은 7종목입니다. 플러스가 셋, 아이온큐 플러스 15.36%, 테슬라 플러스 5.53%, 메타 플러스 0.16%, 마이너스가 넷, 오라클 마이너스 7.81%, 마이크론 마이너스 9.47%, 버티브 마이너스 21.81%, 그리고 SOXL 마이너스 50.72%입니다. 해외 소개가 평가 1,359만 8천원, 손익 마이너스 305만원, 마이너스 18.32%예요. ISA는 세 종목인데 소개로 마이너스 0.56%. 거의 본전입니다. 사장. 이번에 무엇을 사고 팔았나? 이번 회차에 실제로 있었던 거래는 3건입니다. 첫째, 템퍼스 AI 구주를 미국장 8월 19일에 전량 팔았습니다. 금액 60만 8천원어치예요. 판 이유는 재료가 터진 2일차 급등 구간에서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모더나 암백신 3상 성공하고 퍼스널리스 인수 재료로 이틀 만에 35%가 올랐거든요. 둘째, 서비스나우 1주도 같은 날 정리했습니다. 16만 4천원. 셋째, 메타 2주를 새로 샀습니다. 152만 8천원 달러로 1089달러 96센트예요. 왼쪽 박스 실현손익입니다. 판 두 종목의 매입 금액 합계가 77만 3,317원. 실제로 받은 매도 대금이 93만 3,504원입니다. 그래서 실현손익 플러스 16만 187원, 수익률 20.71%예요. 오른쪽 박스 기회비용입니다. 안 팔고 8월 20일 종가 미국 기준까지 들고 있었으면 평가 금액이 102만 4,132원이었어요. 실제로 받은 건 93만 3,504원, 차이가 마이너스 9만 628원 8.85%를 덜 받았습니다. 템퍼스가 다음날 8.82% 더 올랐고 서비스나우도 2% 올랐거든요. 9만원 놓치고 16만원 벌었으니까 순증은 플러스입니다. 메타입니다. 8월 17일에 초당파주의 연합이 제기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본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메타가 공시에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 페널티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게 메타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규모입니다. 배경에는 3월 25일 판결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 배심원단이 9일간 심의한 끝에 메타 70%, 유튜브 30%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개별 배상액 자체는 메타 420만 달러로 작았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줄줄이 나올 개인 소송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8월 17일에 3.54%, 18일에 4.45% 빠졌습니다. 이틀에 7.8%예요. 메타는 올해 마이너스 17%로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연간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산 자리가 바로 그 급락 직후 544달러 98센트였습니다. 5장 매매에서 얻은 규칙. 이번 매매에서 배운 걸 규칙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감상 말고 다음에 실제로 쓸 규칙으로요. 왼쪽 파는 쪽에서 배운 것. 문제는 재료 1차에 전량을 팔았다는 겁니다. 다음날 8.82%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새 규칙. 재료 발생 2일차 급등 종목은 전량이 아니라 절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21선 이탈을 트레일링 손절선으로 둔다. 이렇게 하면 이번처럼 더 오를 때 절반은 따라가고
반대로 다음날 무너져도 이미 절반은 챙겨놓은 상태가 됩니다. 오른쪽 사는 쪽에서 배운 것. 문제는 메탈을 왜 샀는지 기록이 없어서 며칠 만에 기억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이번엔 되짚어서 찾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새 규칙. 매수든 매도든 할 때 한 줄이라도 이유를 남긴다. 사유가 없으면 리포트에 사유 미기록으로 그대로 남기고 지어내지 않는다. 기록이 없으면 복귀가 안 되고 복귀가 안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아래 노란 박스가 오늘 2장의 결론입니다. 규칙대로 판 매매는 결과가 어떻든 규칙 준수로 평가합니다. 9만원 놓친 아쉬움을 근거로 규칙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좌가 망가져요. 바꿔야 할 건 판 것이 아니라 전량 팔았다는 방식이었고 그건 방금 1번 규칙으로 이미 반영했습니다. 6장 뭐가 문제인가 계좌 전체. 첫째, 현금 비중 3.83%, 미결제까지 합쳐도 5.43%, 기준이 권장 20%, 최소 10%니까 위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가 나와도 살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최소선의 절반도 안 됩니다. 둘째, 평가손익 마이너스 16.63%, 이틀 전 마이너스 20%대에서 나아졌어요. 경고 단계입니다. 셋째하고 넷째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21.1%, 기준 30% 이하니까 정상이에요. AI 인프라하고 전력이 18.8%. 이것도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집중도 괜찮네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두 테마를 합치면 39.9%예요. 기준 30%를 넘습니다. 판정은 위험이에요. 왜 합쳐서 보냐면 반도체하고 전력 AI 인프라는 업종이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똑같이 장기 금리하고 AI 자본 지출 이 두 개에 반응하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같이 빠지고 AI 투자 얘기가 나오면 같이 오릅니다. 8월 19일에 제 계좌가 무너진 것도 이 40%가 한꺼번에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따로 보면 정상이고 묶어보면 위험입니다. 그리고 판정은 묶어서 본 쪽을 따릅니다. 실제로 계좌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여섯째, 역할 밸런스. 공격수 30.8%, 미드필더 59.7%, 수비수 4.2%. 미드필더가 기준의 2배가 넘고 수비수가 사실상 없어요. 하락장에서 버텨줄 자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 노란 박스. 그래서 고칠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 현금을 만든다. 지금 3.8%인데 최소선 10%까지 가려면 약 36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둘, 같은 원인에 묶인 40%를 줄인다.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전력 쪽에서 하나를 덜어내야 해요. 그리고 SOXL 정리가 이 둘을 동시에 풉니다. 현금도 만들고 반도체 비중도 줄이니까요. 실장 뭐가 문제인가 지금 손대야 할 종목. 여기는 무엇을 언제 몇 주 팔지를 단계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 SOXL 마이너스 50.72%예요. 왜 문제냐면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상품 구조 문제입니다. 3배 레버리지는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로 와도 원금이 안 돌아와요. 지금 원금 회복하려면 플러스 103%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반도체 지수가 한 방향으로 30% 이상 쭉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21선, 61선, 121선이 전부 아래예요. 완전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21선 아래 5% 지점이라 지금 던지면 최악의 자리예요. 2단계 주가가 올라서 128달러 81센트 그러니까 21선을 회복하면 12주 중에 6주를 팝니다. 절반이요. 3단계 거기서 더 올라서 182달러 96센트 61선까지 회복하면 남은 6주도 전량 팝니다. 4단계 반대로 91달러 50센트 20일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즉시 12주 전량 매도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르면 두 번에 나눠서 팔고 더 빠지면 한 번에 전부 판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이 상품에서 나온다예요.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 마이너스 32.01%. 적자가 3년째입니다. 매출이 330억인데 순손실이 555억이에요. 파는 것보다 까먹는 게 많습니다. 제 규칙상 적자주는 계좌의 5%를 넘기지 않는데 지금 3.3%지만 손실이 커서 실질 부담이 큽니다. 1단계 지금은 유지하되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 2단계 21선 68,935원을 회복하면 27주 중 9주 3분의 1을 팝니다. 3단계 회복 못하고 54,200원 20일 저점이 깨지면 남은 것도 정리를 검토합니다. 별표 흑자 전환 로드맵이 공시로 나오면 위 계획은 보류하고 다시 판단합니다. 세 번째 현대차 마이너스 28.95%. 이건 앞에 둘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종목은 금리 때문에 빠졌는데 현대차는 회사 고유 문제가 섞여 있어요. 노조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미드필더 손절 밴드가 마이너스 20%인데 이미 넘었고요. 1단계 지금은 유지, 단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2단계 파업 타결 뉴스가 나오고 21선 40만 1,850원을 회복하면 보유 유지로 확정합니다. 3단계 타결이 안되고 33만 8,500원 20일 저점이 깨지면 8주 중 4주를 정리합니다. 별표 여기서 판단 기준은 주가가 아니라 파업 타결 여부입니다. 8장 뭐가 문제인가 많이 물렸지만 손절이 아닌 것. 2장이 중요합니다. 손절 기준이 몇 퍼센트 빠졌나가 아니라 왜 빠졌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에요. 위 노란 박스부터 읽겠습니다. 하락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는 회사 실적이나 펀더멘털이 실제로 망가진 경우, 이건 몇 퍼센트든 즉시 손절입니다. 나는 수급이나 심리 때문, 다는 금리나 유가 같은 외부 충격 때문, 나하고 다에 해당하면서 회사가 멀쩡하면 손절이 아니라 버티거나 저점 분할 쪽으로 봅니다. 아래 5종목은 전부 다에 해당해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4.98%. 빠진 이유는 8월 19일 미국 장기 금리 급등입니다. 회사 뉴스는 영건이었어요. 손절이 아닌 이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40조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서 펀더멘털이 강해졌고 8월 20일 하루에 12.73% 회복했어요. 지켜볼 선은 21선 158만 9,650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32.81%. 금리가 오르니까 먼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깎인 겁니다. 실적 훼손은 없고 애널리스트 목표가 대비 아직 67.9% 아래예요. 지켜볼 선 21선 73,255원.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29.89%. 같은 이유입니다. ROE가 43.6%로 국내 최상위권이에요.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지켜볼 선 74만 5,275원.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26.63%. 역시 같은 이유고요. 매출이 3년 연속 늘었고 영업이익률 9.9%입니다. 1주뿐이라 계좌 위험 기여도 작아요. 지켜볼 선 268만 4,350원. 버티브 마이너스 21.81%.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자금 조달 우려 때문인데 공격수 손절 밴드가 마이너스 25%니까 아직 닿지도 않았습니다. 경고 단계도 아니에요. 지켜볼 선 61선 297달러 78센트. 아래 주석 두 줄이 결론입니다. 이 5종목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대신 오른쪽 지켜볼 선이 깨지는 순간 판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SOXL을 파는 이유는 마이너스 50%라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9장 뭐가 문제인가 싸 보이는 것 vs 살 수 있는 것. 2장은 오해하기 딱 좋은 장이라 제목에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이 표는 팔아라가 아닙니다. 먼저 목표 괴리율이 뭔지부터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적정가하고 지금 주가의 차이입니다. 플러스 50%면 이론상 지금이 50% 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보유 20종목 중에 18개가 플러스 25%를 넘어요. 이걸 내 계좌가 전부 저평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최근 급락을 아직 반영을 못한 거예요. 목표가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뒤에나 조정되거든요. 그래서 괴리율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3개를 다 통과한 것만 매수 후보로 올립니다. 하나 괴리 25% 이상, 둘 이평선 회복, 셋 목표가의 근거가 최근에 갱신됐는지. 표를 보면 SK하이닉스는 3개 다 동그라미입니다. 40조 소각으로 근거가 실제로 갱신됐고 21선하고 121선을 회복했고 외국인 순매수도 확인됐어요. 그래서 매수 후보입니다. 메타는 괴리하고 근거는 되는데 이평선이 아직 아래예요. 그래서 보유는 유지하되 추가는 보류입니다. 마이크로는 괴리도 되고 이평선도 정배열인데 손익비가 0.66입니다. 목표까지 가는 거리보다 손절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요. 계산이 안 맞아서 보류. 오라클은 괴리가 73.5%로 커 보이지만 함정입니다. 잉여현금이 마이너스 236억 9천만 달러예요. 설비 투자가 폭증했는데 목표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목표가부터 갱신돼야 합니다. 현대차는 파업 리스크가 목표가에 미반영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괴리는 크지만 선행 PER이 73배입니다. 싼 게 아니라 기대가 이미 비싸요. 아이온큐는 적자의 매출 대비 129배라 목표가 자체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 박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표에 나온 종목 중에 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온큐 부분 익절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건 이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밸류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종목이라 이익 났을 때 규칙적으로 줄인다는 완전히 별개 사유입니다. 즉 이 슬라이드는 살 후보를 고르는 표고 파는 판단은 앞에 7장, 8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10장 그래서 뭘 할 건가? 실행 계획입니다. 맨 위 원칙부터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이 3.8%예요. 그래서 사는 계획은 반드시 무엇을 팔아서 산다는 짝으로만 냅니다. 돈 없는 매수 계획은 계획이 아니니까요. 먼저 파는 쪽 1번부터 3번입니다. 1순위 SOXL 128달러 81센트 회복하면 12주 중 6주 약 108만원 들어옵니다.
2순위 아이온큐 44달러 78센트 닿으면 10주 중 3주 약 19만원. 3순위 두산 로보틱스 68,935원 회복하면 27주 중 9주 약 62만원. 여기까지 189만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사는 쪽 4번부터 6번. 4순위 SK하이닉스 1주 추가 21선 158만 9,650원 눌림에서 약 159만원 듭니다. 근거는 21선 지지 적정가 하단 205만 그리고 손익비 2.0 돈은 미결제 매도대금 93만원하고 예수금에서 나옵니다. 21선 놓치고 138만원까지 밀리면 계획 취소해요. 5순위 네이버 4주 추가 21만 4천에서 21만원 구간 약 85만원. 21선, 61선, 121선 밀집대하고 컨센서스 하단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돈은 아이온큐 익절분에서요. 6순위 삼성전자 2주 신규 24만 5천원 눌림에서 약 49만원. 선행 PER 4배대에 PEG 0.17 그리고 100조 환원 검토가 근거입니다. 환원안이 3분기 실적에서 안 나오거나 축소되면 계획 취소. 돈은 SOXL 1차 정리분에서 나옵니다. 마벨하고 코인베이스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벨은 손익비 0.64로 미달이고 코인베이스는 2.89로 좋은데 법안 리스크가 있어요. 8월 27일 마벨 실적하고 클래리티버 표결을 보고 다시 판단합니다. 마지막 노란 박스. 냉정한 계산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정리 189만, 예수금 223만, 미결제 93만, 합쳐서 약 505만원. 나가는 돈이 매수 293만원. 남는 현금이 약 212만원인데 총 자산 대비 3.6%예요. 지금이 3.8%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만으로는 목표 현금에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6순위 삼성전자는 SOXL 2차 정리까지 확인하고 집행하는 게 안전해요. 이걸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매수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정작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겁니다. 11장 리스크와 확인 일정. 왼쪽 리스크입니다. 같은 원인에 묶인 비중이 39.9%. 가장 상관 높은 묶음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SOXL, ACE 반도체. 사실상 한 덩어리예요. 수비수 4.2%로 하락장 완충 장치가 없고 현금 3.83%로 최소선의 절반도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SOXL 하나 총 자산의 3.5%. 외부 이벤트는 미 30년물 5%대 고착, 이란 제재, 현대차 파업 3개입니다. 오른쪽 일정. 8월 25일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8월 26일 2분기 GDP 수정치하고 근원 PCE. 8월 27일 마벨 실적. 8월 27일부터 29일 잭슨홀 워시 의장 첫 연설. 9월 23일 마이크론 실적. 10월 27일 SK하이닉스 실적하고 배당 확대한. 아래박스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입니다. 근원 PCE가 예상을 웃돌고 브렌트유가 95달러를 넘는 게 겹치면 미국 30년물이 5.4%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계좌의 39.9%가 동시에 맞습니다. 8월 19일에 이미 한 번 겪은 조합이에요.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SOXL 정리를 앞당겨서 현금부터 만든다. 조건을 128달러 81센트 회복이 아니라 122달러 부근 반등으로 낮춰 잡는 것도 검토합니다. 둘, 반도체 신규 매수. 그러니까 4순위하고 6순위는 30년물이 5.1%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 집행하지 않는다. 오늘 AI 포트폴리오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분할 매도에서 손절하라는 얘기인데 미국 국제 유가와 채권 금리가 불안해서 요즘 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진정되면 더 오를 것 같기는 해요. 21선에서 손절치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